오프닝 멘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녀 스파이전 33화 해커 숙주 사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2화에서 대범 팀장은 조 국장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저들의 타깃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조 국장 얼굴에 스친 그 희미한 그늘. 그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33화 새로운 수사 타깃이 등장합니다. 게임 업계에 숨어든 북한 자금줄. 중국 단둥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한 남자 박태식. 대범은 외칩니다. 지금 덮쳐야 합니다. 연결고리는 이틀을 못 버팁니다. 그러나 조 국장은 또다시 브레이크를 겁니다. 다음 주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 삼성, 테슬라 공급망 재조정 발표가 곧 있어. UN 사이버안보 국제조약 초안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어. 지금 소란 피우면 모든 게 날아간다. 안보라는 이름의 현실 도피인가? 아니면 국가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인가? 대범의 날카로운 일갈. 안보라는 이름으로 현실 도피하면 언젠가 이 조직 전체가 바이러스에 먹힙니다. 긴박한 잠복 수사가 시작되고 칼국수 한 그릇으로 위로받는 요원들의 따뜻한 순간. 그리고 잠깐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긴박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3화 해커 숙주 사냥. 작전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고 예민했다. 강대범은 테이블에 양손을 짚은 채 스크린에 띄운 박태식의 아지트 위치를 가리켰다. 지금 덮쳐야 합니다. 박태식은 이미 중국에서 북한 해커를 접촉했고 해커들과의 연결고리는 이틀을 못 버팁니다. 조 국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매는 차디찼다. 강 팀장, 감정 앞서지 마. 나도 그놈 체포하고 싶어. 하지만 시기를 잘 봐야지. 대범의 턱선에 힘이 들어갔다. 정보 넘기는 순간 끝입니다. 저놈은 게임 업계에 숨어든 북측 자금줄입니다. 계속 놔두면 국산 플랫폼 다 뚫립니다. 조 국장은 서류를 넘기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 미 대통령이 방한하는 거 몰라? 삼성, 테슬라 공급망 재조정 발표가 곧 있어. 전 세계 언론이 다 한국 주목 중인데 국정원이 북한 해커 잡겠다고 총 들고 나서면 어떤 뉴스가 나갈 것 같나? 대범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맞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그놈들 언제는 총 안 들고 들어왔습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스위스 쪽 비트락 계좌도 다 사라질 겁니다. 조 국장은 가볍게 숨을 뱉고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다르다. 우리는 UN 사이버안보 국제조약 초안을 주도하고 있어. 해외 언론이 한국도 내부 보안 못 잡는다 소리 들으면 조약 다 날아가. 대범은 침묵하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조 국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 국장님, 안보라는 이름으로 현실 도피하면 언젠가 이 조직 전체가 바이러스에 먹힙니다. 순간 작전실 안이 조용해졌다. 고은희 박사도 숨을 죽이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 국장은 책상을 톡톡 두드리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넌 가끔 너무 예민한 곳을 건드려. 그럼 그냥 두자는 겁니까? 전직 요원들이 셋이나 희생됐습니다. 분명한 연결고리도 있고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소란을 피울 시기가 아니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강대범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결의를 굽히지 않았다. 정찰 총국의 정치적 계산에 말려들 수 없습니다. 저들은 철저히 준비된 암살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 국장은 감정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내 주장도 일리 있어. 그런데 내가 직접 원장님께 들은 말씀도 있단 말이야. 윗선의 뜻도 무시할 수 없어. 대범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럼 지금은 최소한 박태식 건이라도 수사 허락해 주십시오. 박태식? 게임업체 회장 말이지. 흑사작전부와 접촉했다던 그자. 예. 단둥에서 백춘봉 간부와 회동했고 북한 해커를 끌어들이는 통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국내 해킹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 국장은 생각에 잠겼다. 그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지. 좋아. 그 건은 조용히 수사해. 단, 절대 외부에 새지 않게 해라. 예.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밤늦게 차에서 내린 박태식 아파트로 들어온다. 집으로 들어가려 번호판 자물쇠 꾹꾹 누르는 손길. 조용한 새벽에 다시 나가는 박태식. 차를 타고 아파트를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요원 일부는 미행하고 수사팀 일부는 은밀히 내부에 침투하기로 했다. 요원들 대상자 박태식 아파트 계단을 통해 조용히 올라간다. 수사 요원은 번호판 자물쇠 위에 얇게 밀가루를 뿌리고 훅 바람을 불었다. 잠시 후 요원 다가가서 광학기계 가져다 지문이 묻어있는 번호 4개를 땄다. 다음 날 밤 대상자가 외출하자 요원들은 근처 여러 곳에서 망을 보았고 해정을 맡은 한 명은 소화전에 감춰진 카메라를 떼어내었다. 화면에 비치는 번호 순서대로 비번을 확인했다. 4자리 번호를 눌러 번호를 조합하는데 딸그락하고 열리는 번호판 자물쇠. 요원들 조용히 은밀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비추며 책장 등 살펴보고 자료 수집하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박태식은 아침 무렵에 들어왔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박태식 아파트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수사국 요원. 수사 목적을 위해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건너편 아파트 하나를 렌트했다. 교대로 근무하는 요원들 피로에 지쳐 어깨가 처져 있었다. 창틀 망원경으로 관찰하던 요원은 여전히 꼼짝도 않고 박태식 아파트 지켜보고 있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무선 전파수신 특장차도 움직였다. 이건 뭐야? 뭐 나온 거 있나? 아니, 아직. 계속 해킹 툴을 설명하는 모양인데. 침투한 건 아니고, 아직. 계속 여러 PC로 해킹 접속 시도 중이야. 박태식은 서재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요원 중에서 늦게 장가간 영규가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거 맨날 뭐 하는 짓이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마누라 생각도 나는데 냄새나는 빤추 갈아입은 지 일주일이 더 되었네. 불쌍하다 불쌍해. 야, 박태식이 움직이나? 아니, 아직 그대로.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어. 오늘은 안 움직일 모양인데. 야, 이번 수사가 1박 2일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 하합. 하품만 나오네. 오늘 야식 당번 누구야? 용떼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몇 시고? 나도 되게 출출하다. 준태가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시간을 물었다. 벌써 2시네요. 팀장님 눈 좀 붙이세요. 너그 믿고 잠이 오겠나?
믿고 쉬세요. 저녁에 컵라면 하나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뜨근뜨근한 칼국수가 팍 땡기네. 칼국수라고? 좋지. 교대로 요 앞에 나가서 먹고 오자고. 용대가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자 준태는 교대로 나가서 먹고 오자고 얘기했다. 뭘 나가요? 팀장님 요리 실력 한번 발휘해봐요. 저번 단합대회 가서 먹은 칼국수 죽이던데요. 윤준태는 정색을 하며 팔짝 뛰었다. 야, 그러다 용의자를 놓치면 심할서 쓰고 징계받는 거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장소 안 옮기고 좋잖아요. 뭐, 이 새끼가 미쳤나? 분위기도 모르고. 휴일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마누라 밥 얻어먹은 지도 오래됐네. 아, 새끼들. 피곤하네. 피곤해. 배에 걸신이 들었나? 냉장고 안에 뭐 있노? 준태가 못 이기는 척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물어보았다. 명색이 팀장인데 준태가 희생을 해야겠다고 큰 맘을 먹었다. 예전에 시간 날 때 집에서 밤늦게 하는 요리 강좌를 관심 있게 본 게 도움이 되려나. 준태 팀장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다. 대파하고 멸치 몇 개 보이는데요. 재료 적어줄 테니 누가 후딱 마트 한번 갔다 와라. 밤에 속 쓰리니까 우유도 2개 사오고. 팀장님 진짜요? 새끼들. 속고만 살았나. 후딱 갔다 온나. 예. 금방 갔다 올게요. 식재료가 풍성한 싱크대. 다시마, 무, 멸치, 대파 넣고 육수를 만들고 있는 준태. 식탁 테이블 위에는 국수, 김치, 참기름 등등 펼쳐놓고 요리를 했다. 외우고 있는 레시피를 말로 설명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잘 들어라. 장가 가면 해줘야 하니까. 먼저 다시마, 무, 멸치, 대파 넣어 국물 내고. 국물이 뿌옇게 우려나왔다. 우와. 그 다음에 국수 삶아 담아서 김장김치 송송 썰어가지고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 오, 비주얼 좋다. 그리고 고명 얹어줘. 마지막으로 깨 살짝 뿌려주는 센스 있으면 굳이지. 준태가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며 자화자찬했다. 와, 팀장님. 굿. 최고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삶은 계란 하나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모양 살지. 의와 예술이다. 야, 잠복 중에 이 짓 하다 용의자 놓치면 엿된다잉. 후딱 묻고 치워. 준태는 걱정이 되어 창밖을 감시하는 상구에게 수차례 강조했다. 상구야, 똑똑히 보고 있제? 예. 걱정 마이소. 상구가 창가에서 거실을 바라보며 눈을 찡긋했다. 예. 금방 먹고 교대할게요. 요원들 먹성이 좋아 후루룩 소리내며 국수를 먹었다. 와,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와이프 손맛이고 농담도 나오고 수사관들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와이프 손맛? 내가 네 와이프냐? 이 새끼를 그냥 확 죽여버릴까? 준태가 피식 웃으며 미소 지었다. 저 좀 더 주세요. 그 국물 다 주세요. 싸그리. 마지막 국물까지 비우면서 보챘다. 하여튼 고생한다. 우리 수사요원들. 많이 묻고 힘내자. 예. 팀장님. 준태 쉽지 않은 봉사를 하면서 팀원들을 보듬었다.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늦은 오후. 대상자 박태식의 아파트 현관으로 모여드는 낯선 인원들. 한 명씩 한 명씩
조심조심 505호로 찾아들었다. 요원들도 급하게 승합차에서 내리고 박태식 아파트 주변을 봉쇄하며 감시를 했다. 대상자의 아파트는 오래된 낡은 재래식 아파트였다. 재개발 얘기가 나와도 어느 세월에 개발될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 아파트였다. 아직도 아파트 옥상에 이삿짐을 옮기는데 사용되는 곤돌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5층에 있는 대상자의 집에 대여섯 명의 요원이 올라갔다. 아파트 입구에도 요원 배치되어 조용히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다. 대범은 요원에게 벨을 눌러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예, 택배입니다. 택배요? 뭐 시킨 거 없는데. 누가 보냈어요?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 사인해 주시고요. 택배 올 데가 없는데. 누구지? 그때 아파트 안에서 의심이 가득 찬 상욱의 목소리가 울렸다. 잠깐,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엔딩 멘트. 여러분, 33화 어떠셨습니까? 작전 상황실에서 폭발한 조 국장과 대범의 충돌. 대범은 외쳤습니다. 지금 덮쳐야 합니다. 박태식은 게임업계에 숨어든 북한 자금줄입니다. 그러나 조 국장은 현실 정치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 대통령 방한이 코앞이다. 삼성, 테슬라 공급망 재조정 발표도 임박했다. 유엔 사이버안보 국제조약을 우리가 주도하는데 지금 북한 해커 잡겠다고 나서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국익을 위한 전략인가? 대범은 분노했습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현실 도피하면 언젠가 이 조직 전체가 바이러스에 먹힙니다. 결국 조 국장은 최소한의 양보를 합니다. 좋아. 박태식 건은 조용히 수사해. 단 절대 외부에 새지 않게 해라. 그리고 시작된 은밀한 잠복 수사. 밀가루로 지문을 채취하고 소화전에 숨긴 카메라를 제거하며 무선 전파 수신 특장차로 박태식의 모든 통신을 감청합니다. 피곤에 지친 요원들을 위해 준태 팀장이 직접 칼국수를 끓입니다. 하여튼 고생한다. 우리 수사요원들. 많이 묻고 힘내자. 따뜻한 한 그릇의 위로. 부드러운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 박태식의 아파트로 낯선 인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505호로 조심조심 찾아드는 의문의 사람들. 요원들은 급하게 승합차에서 내려 아파트 주변을 봉쇄합니다. 대범이 신호를 보냅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예, 택배입니다. 그 순간 아파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상욱의 외침. 잠깐,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문 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상욱은 왜 필사적으로 문을 막으려 했을까요? 다음 34화에서는 박태식 아지트의 충격적 진실과 북한 해커 조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문을 열면 모두 죽는다. 여러분, 34화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프닝 멘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녀스파이전 34화. 숙주 박태식 간첩 조력자 상욱 생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3화 박태식의 505호 앞에서 상욱이 외쳤습니다. 잠깐,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오늘 그 문이 열립니다. 증거를 불태우고 저항하는 해커 조직
옥상에서 로프 타고 내려가는 수호 요원, 그리고 박태식의 날다람쥐 같은 도주. 5층에서 4층으로, 다시 3층, 2층으로. 대범의 고함. 이런 시방 새끼가.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잡아라.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체포된 박태식과 상욱. 그런데 상욱 앞에 나타난 수사관은 윤준태 팀장. 준태 형? 형이 왜 여기 있어? 수사관과 용의자. 하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알던 형과 친구 동생. 준태의 호소. 너 그 어무이 생각해봐라. 꼼장어 팔아 너 키운 분이야. 그리고 상욱의 귓속말. 준태의 표정이 묘하게 변합니다. 그게 정말이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4화. 숙주 박태식 간첩 조력자 상욱 생포. 현관문 절대 열지 마세요. 상욱은 직감적으로 수사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렸다. 상욱 스스로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작전부 흑사에 은밀한 심부름을 해왔기에 직감과 촉이 누구보다도 발달했다. 항상 미행 감시를 염두에 두고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긴장을 했다. 죄를 짓고 쫓기는 사람처럼. 어떤 때는 무엇에 놀라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웅크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 자신 쪽으로 뛰어서 다가오면 냅다 도망을 쳤다. 거울 속 자신을 무관심한 포커페이스 표정으로 바라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경찰인가? 어쩌면 국정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일단 중요 자료는 내가 태울게. 그리고 저기 노트북하고 부수장비들 망치로 부숴. 아작을 내라고. 빨리 움직여. 시간 있으니까. 태식은 라이터를 꺼냈다. 수거한 자료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일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화이트보드에 그려놓은 저거, 해킹 요도 지워라. 예. 지울게요. 서둘러. 아직 시간 있어. 일단 들어오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다. 그리고 다시 뭉치자. 서서히 피어오르는 불길 속에 매캐한 냄새가 퍼져나가고, 각종 비밀자료 태우고 컴퓨터 반도체 메모리를 망치로 부수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 밑으로 조금씩 스멀스멀 스며나오는 하얀 연기. 수호가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면서 고함친다. 야, 문 열어. 야, 문 열라고. 다 알고 왔어. 문 열어. 낌새를 알아챈 것 같은데 이것들 문 안 연다니까. 야이 새끼들아, 문 안 열어? 쌍놈의 새끼들. 그러나 안에서는 전혀 투항할 조짐은 전혀 없었다. 현관 밖에 빠루를 들고 있는 요원들 문짝을 발로 차고 흔들고 다급하다. 지원 나온 대범이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안에서 증거 서류 다 태우니까 용대하고 지훈이는 옥상으로 올라가. 그리고 베란다 통에 들어가서 현관문 열어. 예. 갑작스레 옥상 위로 올라갔으나 생각같이 쉽지가 않았다. 옥상에 매달린 화물 적재용 곤돌라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가져온 로프를 옥상 물탱크 옆에 있는 옥상 환풍구 구조물에 빙둘러 메었다. 탱탱하게 잡아당겨 안전성을 점검했다. 내가 먼저 내려갈게. 오케이. 곧 내려갈게.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수호가 조심조심 옥상 난간에 섰다. 줄을 풀면서 천천히 내려갔다. 베란다 앞쪽에서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내부 인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수호는 워커씨는 두 발을 벽면에 툭 밀고는 마치 그네를 타듯 엔테베 요원처럼 베란다 창을 차고 들어갔다.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인원은 훈련된 요원들의 일격에 금방 제압되었다. 연기 자욱한 실내에선 한바탕 육박전이 벌어지고 주먹이 나가고 발길질이 험악하게 이어지고 난장판이었다.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수호는 가까스로 현관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곧이어 안으로 들이닥치는 요원들. 대범이 육박전을 하면서 요원들에게 외쳤다. 잡아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요원들은 잡으려 하고 내부 인원들은 저항하면서 도망쳤다. 상욱도 용케 현관을 빠져나가 쏜살같이 복도를 달리는데 요원들이 쫓아갔다. 심하게 저항하며 도망치다 결국 1층 화단 앞에서 잡혔다. 상욱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요원. 상욱이 수갑을 채우는 요원에게 고개를 돌려 쳐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요원의 얼굴을 본 상욱의 눈이 놀라서 점점 커지는데 준태 형이 왜 여기 있어? 형 뭐야? 국정원이야? 알 거 없고. 이상욱, 꼼짝 마. 형사야? 국정원이야? 뭐야? 뭐냐고? 보면 몰라. 박태식이 어디 있어? 씨발, 난 모르지. 그걸 왜 나한테 찾냐고. 상욱은 수갑을 찬 손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대꾸했다. 몰라. 이 새끼가 친구 동생이라고 살살하니까. 참, 그동안 나한텐 파주 출판사 다닌다고 해놓고선 그게 지금 중요해. 야, 박태식이는 어디로 튄 거야? 대상자 박태식은 베란다로 달려나가 인접한 아파트로 건너뛰었다.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는 아파트를 따라 아래층으로 도망갔다. 베란다 난간을 잡고서 다리를 뻗으면 아래층 난간이 발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인접 아파트를 건너뛰면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옮기면서 5층에서 4층으로 점프를 했다. 날다람쥐처럼 몸을 날려 베란다 난간틀에 매달려 탈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404호 쪽으로 도망친다. 대범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잡아라. 저쪽 404호.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박태식은 날 잡아봐라 하고 4층에서 3층으로 껑충 뛰었다. 대범 열받으며 다시 외쳤다. 야, 너 이 새끼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야, 305호 쪽 잡아. 그러자 박태식은 노련하게 3층에서 2층으로 지그재그로 도망을 쳤다. 5층에서 4층으로, 다시 3층으로, 또다시 2층으로 날다람쥐처럼 튀었다. 대범 단단히 열받아 고함쳤다. 이런 시방 새끼가. 야, 저쪽 1층 놀이터 쪽 막아. 그때마다 변화무쌍하게 도주로를 바꾸며 허를 찌르는 박태식. 그의 동선에 따라 4층, 3층, 2층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요원들. 화단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유도 업어치기로 제압하는 용호.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 결국 박태식은 잡혔다. 수사관들도 박태식도 숨을 헐떡이며 몰아쉬었다. 수호가 박태식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박태식은 체념어린 눈길로 난감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당신을 국가보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은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상욱도 압송 차량에 태워 국정원으로 압송했다. 박태식과 상욱이 체포되어 압송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디론가 보고를 하는 남자가 있었다. 예. 지금 체포되어 차량에 탑승시켜 압송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준태는 체포된 상욱을 취조실 옆 별도 사무실로 불렀다. 잠깐만 나가 있어. 예. 같이 온 요원은 목례를 하고 바깥으로 나갔다. 상우가 형한테 말해봐. 내가 왜 거기 있지? 아이쌍. 있을 만하니까 있겠지. 야, 임마. 너 그 아버지 대신 이 짓 하고 있지? 뭐라는 거야? 뭘 대신한다고? 그동안 내가 집 나간 아버지 대신 이러는 거 알아. 우리 집안 얘기를 그만하지. 죽여. 죽이라고. 그리고 장상만이 뒤를 봐준 거도 알고 있다고. 장상만이는 누구야? 누구냐고. 이 새끼가 뭘 잘했다고 까불고 있어. 확, 즉. 준태는 서류철로 상욱의 머리통을 한 대 때렸다. 이건 너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널 좋아했던 형으로서 때린 거야. 자식, 뭘 믿고 까부는 거야? 형이 뭘 안다고? 나 보기보다 많이 알아. 너 그 어머니 허리 상태가 어떠신지도 다 알지. 야, 임마. 내가 뻥만 치는 줄 알았지? 물론 수사하느라 찾았지만 내 어머니이기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 어머님이니까. 아유, 알죠. 알고 말고요. 내가 개새끼 취급하는 형 친구니까. 어디 한 번만 더 깐죽거려봐. 이건 수사관이 아닌 너를 진실로 걱정하는 형으로서 말하는 거야. 예의,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해요. 어디서 이런 등신 같은 놈을 대기업 회장이 좋다고 후원해 준 거야? 그건 어떻게 알았대? 너 독일 유학을 회장님이 보내줬다는 거 다 알아. 아니, 뭐 그렇게 남 뒤를 사정없이 팠대? 야, 눈깔 똑똑히 뜨고 이거 봐. 뭔데요? 네가 이 서류를 보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준태는 수입원장 사본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이 수입원장을 봐. 너 아마존랜드 팀장으로 있으면서 외국에서 반려견도 많이 수입했더라. 사업상 가끔 수입했습니다. 아주 비싼 개도 많던데, 그리고 맹인 안내견도 많이 수입하고. 그건 사회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골드 리트리버 종 많이 수입했죠. 아마존랜드에서 훈련시켜 맹인 가족에게 매칭도 많이 시켜주었죠. 근데 여기 포르투기즈 워터 독 수입한 적 있지? 순간 상욱의 눈동자가 답을 찾으며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다. 포르투기즈 워터 독요? 가만 있어봐요. 생각이 날 듯도 한데. 짱구 돌리지 말고. 나 쳐다봐. 네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보여. 웃기네. 뭔 눈동자가 흔들려. 2마리를 수입했지? 예. 2마리 수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1마리는 아마존랜드 회장이 키웠다가 골육종으로 저 세상 보냈고 다른 1마리는 어떻게 했어? 훈련하다 죽었어요. 훈련하다 죽었다고? 예. 진짜라니까요. 상우가 너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저번에 너 단양호 갔지? 갔어? 안 갔어? 역시 상욱의 눈동자가 미세한 흔들림이 있다. 내가 단양호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내가 훈련시킨 게 맞잖아. 아닌데요. 사진 똑바로 봐. 이거 네가 그때 같이 수입했던 포르투기즈 워터 독 맞잖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거 내가 산에 흘린 게 사료인데 너그 아마존랜드에서 고가로 스웨덴에서 사오는 브랜드 맞잖아. 그때 포르투기즈 워터 독에게 먹였지? 아니라니까요. 생사람 잡고 있어? 세상에 이런 검정개가 한 마리뿐인가? 이 사진 봐. 단양호 선상에서 찍힌 게 사진이야. 검정 포르투기즈 워터 독. 잘 모르겠네요. 이 개가 에스파냐 선상에서 키우던 개잖아. 물에선 어느 개보다도 탁월한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맞는데, 나하곤 상관없는데. 너 계속 거짓말 할래? 너 이 양반 알지? 모르겠는데요. 너 용산 테크노 상가에서 무선송 수신기 산 적 있잖아. 무선송 수신기를 내가 왜 사요? 무선송 수신기, 그것도 방수 기능이 있는 비싼 것으로 샀잖아. 아니라니까. 이거 영수증 보면 기억날걸? 내가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라면서 송효섭한테 시킨 거 맞잖아. 아닌데. 송효섭이가 이미 자백했어. 벌써. 송효섭이 누군데요? 누구긴 누구야. 너 밑에 있는 아마존랜드 개조련사지. 개조련사가 샀다고요? 그래.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 나오지. 지금 여기서 전화해 볼까? 왜? 못하겠지? 들통나니까. 억울하네 정말. 억울할 거도 많겠다.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한 짓이 뭔데? 너 같은 새끼를 병신이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아버지가 북한 간첩으로 쫓기면 신고를 해서 그걸 풀어주고 그 악연을 끊어줘야지. 그걸 내가 대신 그 짓을 계속하냐고. 간첩 아니라고. 우리도 피해자고 희생자라고. 준태는 상욱에게 담배불 붙여주면서 설득 계속했다. 동정에 호소하고 증거자료로 다그쳤으나 상욱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욱아, 형 말 좀 잘 들어봐라. 형 말해봐요. 너 그 어무이를 생각해봐라. 네 어릴 때부터 꼼장어 팔아서 공부시키고 반듯하게 키워서 내가 대기업 팀장으로 성공했지. 아버지가 간첩질 한다고 니까지 간첩으로 인생 종칠래? 지금 다 알잖아. 북한이 어떤 곳인지. 방송도 안 보나? 담배나 하나 줘요. 여기. 준태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 상욱은 담배 빨면서 허공에 연기를 후후 뿜었다. 준태 다시 호소했다. 네가 일하면 안 되제.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안다니까. 인간적으로 너그 어무이 퍼뜩 허리 수술 받으셔야 된다이. 너그 어무이 하늘 한번 반듯하게 올려다 본 적 있니? 아마 없을 거야. 허리가 너무 망가졌어. 아, 허리 수술 받을게요. 받으면 좋아지겠죠? 그냥 놔두면 허리가 점점 더 굽어. 나중에는 수술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조금이라도 수술이 가능할 때 하자. 예. 그건 고마워요. 허리를 펴고 싶어도 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불구된다이. 봐라. 지금도 굽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잘 못 보시잖아. 형.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 내가 수술 스케줄 잡아주고 어무이 허리 수술할 때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명의를 붙여드릴게. 대신 협조해주고 빨리 끝내자. 상우가 정작 내 친형은 사람 짓을 못하는데 아무튼 고맙네요. 이제 사람답게 살자. 상우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갑자기 상욱은 준태에게 얼굴을 바짝 다가가며 귓속말을 했다. 윤준태 팀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해갔다. 그게 정말이야? 엔딩 멘트. 여러분, 34화 어떠셨습니까? 절대 열지 마. 상욱의 외침에도 문은 열렸습니다. 옥상에서 로프 타고 침투한 수호 요원, 한바탕 육박전이 벌어지고 박태식은 날다람쥐처럼 베란다를 건너뛰며 도주했지만 결국 화단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상욱 앞에 나타난 수사관, 바로 윤준태 팀장. 어릴 때부터 알던 형과 친구 동생의 재회. 준태는 증거를 들이대며 다그칩니다. 포르투기즈 워터, 독, 단양호, 방수, 무선송 수신기. 하지만 상욱은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때 준태는 마음을 건드립니다. 너그 어무이 생각해봐라. 꼼장어 팔아서 너 키우고 허리 굽어서 하늘도 못 보시는데 내가 수술 스케줄 잡아줄게. 협조해주고 빨리 끝내자. 상우가 꼼장어 팔아 자식 키운 어머니, 하늘도 못 보는 어머니. 상욱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리고 갑자기 준태에게 바짝 다가가 귓속말을. 준태의 표정이 묘하게 변합니다. 그게 정말이야? 상욱이 전한 충격적 정보는 무엇일까요? 다음 35화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형, 나 하나만 믿어줘요. 여러분, 35화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